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BMW 640i xDrive GT M 스포츠 패키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BMW 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5 시리즈와 6 시리즈의 신형 모델을 가장 먼저 선보이며 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신형 5 시리즈와 6 시리즈는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또 판매 실적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 BMW 640i xDrive GT M 스포츠 패키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기존 6GT 대비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또 지금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90mm에 이르는 긴 전장과 각각 1900mm와 1540mm의 전폭과 전보를 갖췄습니다. 이를 통해 굉장히 두텁고 견고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휠 베이스는 3070mm에 이르면서 이 공간에 대한 가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한편 공차 중량은 이렇게 거대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1995kg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경량화까지 고려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1995kg이 절대 가벼운 수치는 아니겠지만요. 이어서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전체적인 구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지만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전면부가 좀 더 대담해졌다는 것이죠. 더욱 거대해진 키드니 그릴, 그리고 각을 세우고 엣지감을 준 이 프론트 엔드의 디테일을 더해서 이 6GT의 선명한 이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헤드라이트 유닛도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M 스포츠 패키지의 바디킷도 확실히 날렵한 이미지를 잘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닛은 굉장히 여유롭게 다듬어져 있어요.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체급과 그런 여유로운 투어러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겠고요. 자, 측면의 실루엣은 여전합니다. 사실 5GT 때는 굉장히 두꺼운 멧돼지가 탔는데 6GT는 확실히 좀 근육질의 그런 스프린터의 느낌이 나죠. 이러한 감성이 잘 이어지고 있고, 이 M 스포츠 패키지를 드러내는 전용의 휠과 디테일들, 그리고 이 길쭉한 루프라인을 통해서 이 6GT만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후면 디자인도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다만 좀 디테일한 부분이 달라졌는데, 리어 커뮤니케이션 램프의 디테일을 이렇게 노출형으로 다듬어서 더욱더 입체적이고 이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점 없고, 다만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인 만큼 이 듀얼 타입의 머플러 팁을 양측에 배치해서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BMW 6GT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성은 비슷한 시기에 국내 시장에 데뷔했던 5 시리즈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 사용되는 플랫폼이라던가 기본적인 기술 자체가 7 시리즈와 가깝기 때문에 실제 이 6GT의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롭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이 센터 패시아 그리고 센터 터널의 전체적인 구성은 기본적인 이 BMW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익숙하게 느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요, 계기판에도 M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M 스포츠 패키지라고는 하는데 뭔가 스포티한 질감을 줄 수 있는 알칸타라라던가 카본 파이버라던가 혹은 블랙 메탈 이런 연출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냥 일반적인 고급스러운 그런 대형 차량에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한편 이 6GT의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역시 공간의 여유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차에 비해서 체격도 크고요, 그리고 휠 베이스라던가 레그룸, 헤드룸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로운 가치를 누릴 수 있고, 시트 역시 아주 다채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 이와 함께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실내 공간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GT 로고가 새겨져 있는 2열 도어 패널 안쪽도 상당히 여유롭고 넉넉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m가 넘는 긴 휠베이스를 통해서 아주 여유롭고 넉넉한 레그룸을 제시하고 있고요. 루프라인도 그렇게 날렵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헤드룸의 여유를 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시트의 디테일이라든가 연출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암레스트는 깔끔한 편이지만 2열 공조 컨트롤 패널이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실내 공간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이 6GT는 2열 공간에 정말 성인 남성이 앉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6GT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역시 넉넉한 적재 공간에 있습니다. 실제 트렁크 게이트를 열면 정말 광활하고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직선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짐을 손쉽게 적재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보이시는 것처럼 2열 시트가 4대 2대 4 비율로 분할 폴딩이 돼서 상황에 따라서 최대 1800리터에 이르는 아주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레저 활동 및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제 몫을 다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서 BMW 640i xDrive GT M 스포츠 패키지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쭉한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제 340마력과 45.9kg의 토크를 제시하는 직렬 6기통 3리터 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고요. 변속기와 구동 방식은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xDrive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육중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단 5.2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250km/h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효율성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 복합 연비가 9.6km/L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8.5 그리고 11.4km/L로 전체적인 성능이나 체격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화롭게 이 수치들이 마련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BMW 640i xDrive GT M 스포츠 패키지 그러니까 이제 640i로 하겠습니다. 그냥 640i. 자, 640i와 함께 본격적으로 주행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역시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차가 높아졌고 또 전고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라던가 윈도우 라인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차의 이런 실내 공간의 폭이라던가 이 공간의 전체적인 공간 가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넉넉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의 요소들은 뭐 BMW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40i GT의 좀 체형적인 특성상 드라이빙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근데 뭐 차의 체급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구성 덕분에 실제로 더 전방 시야도 굉장히 넉넉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측방이라던가 후방 시야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40마력과 이 45.9kg의 토크를 제시하는 이 직렬 6기통 엔진은 부드러워요. 네. 기본적인 아이들링 상황에서도 굉장히 정숙한 편이고요. 그리고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에도 굉장히 능숙하게 이 시동이 껐다 켜지기 때문에 주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합니다. 게다가 사실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강렬한 성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토크 밴드를 갖고 있는 터보 엔진 특성상, 그리고 또 이 효율적인 출력 배분이 가능한 xDrive가 반영되어 있는 이상 전체적인 출력 전개라던가 이 출력을 기반으로 한 주행에 있어서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발진 가속 성능 5.2초로 되어 있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그런 단순한 발진 가속 성능도 좋을 뿐 아니라 추월 가속이라던가 고속 주행 뭐 전반적인 상황에서 제 몫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기량이 좀 넉넉한 편이다 보니까 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차가 좀 애쓰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편하게 달린다 라는 질감이 있어서 주행을 하는 내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8단 제동 변속기도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적응되었고 또 단련되어 있는 이 GF사의 변속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변속기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느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잘 조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스포츠 변속 모드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 슈프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듀얼 클러치라던가 아니면 뭐 완전 고성능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변속기에 비하자면 좀 여유로운 편이긴 한데, 사실 이 차가 이 640i GT라는 차가 막 모든 출력을 쏟아 부어서 막 강렬한 드라이빙을 제시하는 그런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고려하자면 나쁜 세팅 아니다, 이 정도 오케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만족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를 좀 볼게요. 우선 컴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가 있고, 그리고 에코 플러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에코 플러스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각 테마에 맞춰서 이 그래픽 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효율적인 주행을 했을 때 얼마나 주행거리가 더 길어지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뭐 특유의 그런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스포츠죠. 스포츠로 주행을 했을 때 과연 얼만큼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 차의 무게가 무거운 편이에요, 생각보다. 예. 물론 저는 체급에 비하면 잘 절감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톤이라는 무게는 사실 물리적으로 좀 부담되는 무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스포츠 모드로 활성화시켜 놓고 달리기 시작하면 운전자로 하여금 이 무게감, 이 육중함 이런 걸 좀 잊고 좀 경쾌하게 달리는 질감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발진 가속이라던가 추월 가속은 물론이고 연이은 코너를 진입하고 탈출했을 때 느끼는 그런 좀 제가속 상황에서도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해주고, 이 서스펜션에 대한 조율 능력 확실히 우수한 편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그런 무게가 좀 드러나고 물리적인 한계가 좀 도드라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운전자가 경험할 수 있는 어지간한 주행 상황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운동 성능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었고, 이 차의 특성을 좀만 더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즐겁고 더 매력적으로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사운드 충분히 살아나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조율이 잘 돼 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주행을 하는 내내 이 차에 대해서 아쉽다라거나 좀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되려 생각보다 충분히 이 차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라던가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충분히 즐거운 드라이빙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빙에 대해서는 물론 이 때때로 2톤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만, 그래도 충분히 이 만족스러운 성능과 만족스러운 운동 성능, 그리고 만족스러운 조율 능력을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CLS랑 6GT가 있는데 넌 뭐 살래?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 전 되게 미묘한 게, 사실 두 차가 포지션상 비슷하긴 하지만 지향점이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CLS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날렵한 세단이란 말이에요. 낮고 날렵한 세단이 좀 길긴 하지만, 그런데 이 6GT는 두꺼워요. 네. 정말 많이 두꺼워요.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차 성격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전 또 게다가 그 사이에 한 대 더 놓고 싶은 거죠. 야, 그 가격이면 CT6도 있잖아 라면서 갑자기 선택해야 될 가짓수가 확 늘어나는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차는 굉장히 두껍고 크다라는 큰 체격을 갖고 약간의 여유를 더 주는 차예요. 특히 이 적재 공간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드라이빙 퍼포먼스하고는 좀 별개로 확실히 이 차는 좀 크고 넉넉한 공간의 가치를 누리면서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이지, 무언가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이고 막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보다는 투어러의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란투리스모, 이 6GT가 그 뜻이잖아요. 그란투리스모. 네. 고성능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롭고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뭐 그런 차량의 성격에 굉장히 부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LS하고는 좀 다르다. CLS는 그랜드 투어러라고 하기에는 너무 드라마틱한, 다이내믹한 그런 포드 쿠페 매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이제 이 640i를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부분이 역시 효율성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배기량이기도 하고 차도 크고 무겁고. 그런데 최근에 BMW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실련비가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 역시 실제 자유로 주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행을 해보면 굉장히 뛰어난 인상적인 효율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좀 자신감, 믿음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BMW 640i 엑스드라이브 GT M 스포츠 패키지 한번 시승해 봤는데 확실히 그거예요. 페이스리프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확실히 달라지면서 더욱더 선명한 캐릭터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최신의 기능적인 요소라든가 디자인 요소 아니면 편의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더해지면서 차량의 가치가 분명히 향상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풀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6GT를 갖고 계셨던 분이 굳이 이 신형 6GT로 넘어올 필요는 없겠지만, 프리미엄한 그런 패밀리카를 찾으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SUV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검토해볼 만한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차량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운동 성능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좀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아버지기 때문에 SUV를 타야 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핑계가 될 것 같아요. SUV 말고 이렇게 6GT가 있는데 더 시트도 낮고 진입할 때 시트의 높이도 낮기 때문에 더 편하다, 더 편하게 탈 수 있고 여유롭게 탈 수 있다, 게다가 적재 공간 충분히 넉넉하다, 잘생겼다 라는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자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카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6GT 재밌게 타봤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